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설 연휴가 지났죠? 지금 아파트로 시세 차익을 2배 가까이 거둔 분들도 폭락장에는 무주택자들의 저가 매입보다 수익률이 역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집값이 오를 때는 예상보다 많이 상승하지만 떨어질 때는 상상 그 이상으로 날개없이 추락합니다. 과거 상승과 하락 패턴을 바탕으로 다가올 폭락장 아파트 시세를 가늠해보면 대부분 아파트는 2017년 전후로 시세가 크게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투장 연끌 매입은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가격이 많이 오른 아파트나 황금성이 떨어지는 지방 비싼 아파트들은 폭락 위험성이 큰 데다가 다시 오른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3월 아파트 대폭락, 수도권 초급매, 살 사람 실종. 이제 점점 이 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죠. 무주택자들 여기 보세요. 눈물, 아빠가 눈물, 엄마도 눈물, 아이도 힘이 없네요. 강아지마저. 자, 이처럼 무주택자들 정말 집값이 너무 뛰는 바람에 허탈감, 박탈감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래서 저도 중저가 아파트는 꾸준히 잡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반드시 기회는 올 거니까요. 한번 볼까요? 자, 서울, 경기, 대전, 대구 폭락 현황. 실질적으로 한번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봤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어떤 시세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대략 한 40%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6차 47평이 지금 2013년에 최저가가 15억이었어요. 대략 한 9억, 10억 언저리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이해가셨죠? 아니, 그러니까 20억에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40% 정도 가까이 떨어진 거예요. 자, 2021년 현재 최고가 40억입니다. 40억. 무려 2.7배나 뛰었네요. 엄청나게 뛰었죠. 7년 동안. 그런데 이제 얘가 올라갔으면 이제 떨어질 일 남았네요. 물론 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해. 자, 2025년 예상가는 현재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25억. 약 45%가 폭락을 합니다. 40억짜리가 25억. 그 근거는 뭐냐? 이전에 이 하락률을 한번 따져봤어요. 자, 역시 분당구 정자동 파크뷰 48평 엄청 많이 빠져가지고 8억까지 추락을 했었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20억이 나가요. 무려 2.5배 폭등. 얘는 역시 2025년 정도 되면 대략 한 40% 폭락해서 12억. 근거는 이전에 떨어진 시세. 자, 대전 서구 둔산동 크로바 47평 2013년에 5.2억밖에 안 했던 게 2011년 현재 16억, 3.2배. 지방이 더 뛰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025년 예상가 40%, 9억을 잡습니다. 얘는 과거 폭락한 사례가 없어요. 워낙 쌌기 때문에. 근데 서울보다 더 떨어졌으면 더 떨어지지 덜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서울은 또 신고가 찍고 가겠지만 이 뒤로 이 지방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찍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대구 수성구 범어동 두산해부 더 테니스 49평 5.5억밖에 안 했던 게 2010년에 18억, 현재 18억까지 찍어갖고 3.5배나 폭등을 했네요. 오, 대단하네. 거의 4배 가까이 올라가지 않았나요? 자, 근데 얘 역시 2025년에 10억까지 추락할 수 있고 40% 폭락. 자, 얘도 이전에 뭐 떨어진 게 없기 때문에 근거 자료는 없지만 수도권을 바탕으로 근거를 유추하면 이렇습니다. 상당히 무섭죠. 그러니까 집값은 이렇게 많이도 뛰었어요. 이거 뛴 것도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 뛴 것만큼은 이제 이 시세만큼은 안 떨어지지만 거의 이것과 이 시세의 중간 또는 약간 좀 이 하락한 시세에 가까워지게끔 떨어지죠. 무섭지 않나요? 자, 무주택자 얼마든지 이주택자를 역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거나 또는 정말 집으로 불로소득을 거둔 사람들 보면 일할 맛이 안 나죠. 여러분들이 집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불로소득으로 자산을 불려버리면요, 일하는 마음이 꺾입니다. 그런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자, 이제 부동산 역전 얼마든지 가능해요. 지금 현재 유주택자 2017년에 6억짜리를 매입해가지고, 물론 2014년부터 뛰었어요. 집값은. 자, 문재인 정부 실범 때 원상복귀 한다는데 사이클상으로 원상복귀 될 것 같아요. 자, 2017년 6억 매입했다면, 자, 2021년 현재 10억 정도 했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2025년에 6억 정도로 추락하지 않을까. 얘는 4억부터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이제 그러면 손해만 보느냐?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우상향해요.
자, 현재 10억짜리가 이렇게 추락을 했다가 결국 올라가요. 이게 끌고 가면은 먹기는 먹어요. 시간이 10년 걸려서 그렇지. 그런데 순이익이 8억입니다. 그럼 무주택자하고 비교해 볼게요. 자, 집 안 샀으니까 6억 그대로네요. 이 사람이 10억 갔을 때 6억 그대로예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한번 이렇게 추락장 와가지고 원상복귀 되니까 이 사람이 매입을 해버렸어요. 이때. 자, 똑같은 조건에서 매입을 했네요. 이 사람은 부대 비용이 이 사람보다 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기간이 짧았으니까. 그래서 2030년에 순 9억. 역전시켰네요. 이게 가능하다고요. 이렇게 많이 먹었다고 해서 배 아파하거나 막 추격 매수하거나 연끌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 돈이 많지 않은 분들은 뭐 제가 늘상 얘기지만 저가, 저평가 이런 것들 골라도 됩니다. 청약 가점이 50점대라면 좀 기다리는 것도 생각할 거고요. 너무 많이 뛰었으니까. 집값 폭락 5가지 과정 한번 볼까요? 매수자가 실종되고 일단 살 사람이 없어져요. 그러다가 거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매물이 쌓여요. 초급매들 이런 것들. 결국 이걸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하겠죠. 가격 하락 다음에는 가격 폭락입니다. 그러면 매수자 실종부터 다시 볼까요? 자, 매수자 실종. 줄다리기 팽팽하죠. 처음에 호가 매물도 막 이렇게 올랐다가 서서히 내려가겠죠. 매물 부족 상황이고 중개소 매물, 중개소에서도 매물이 부족하다고 막 강조합니다. 잡아라 이거죠. 매물 없으니까. 이때는 조심해야 돼요. 특히. 아무튼 매수자가 실종됐을 때 바로 나타나는 현상, 바로 매물들이 늘어나면서 이거 좋은 매물이다. 얼마 전에 얼마였는데 이제 이거니까 빨리 잡아라. 잡지 마세요. 하락 1개월 정도 되면 이런 현상. 그럼 한 하락 3개월 정도 되면 거래가 이제 거의 안 돼요. 완전히. 거래 급감. 매수 우위로 전환돼 버렸어요. 매수자가 이제 칼자를 쥐고 있어요. 가끔 급매가 나옵니다. 근데 그 거래가 되기는 해요. 초창기니까. 하지만 매물이 좀 더 증가하는 바람에 급매가 의미가 없어졌어. 중개소 급매 강조하지만 역시 상투장이고요. 역시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왜? 지금 7년째 쨌잖아요. 이제 매물이 적체됩니다. 매물 쌓여. 매수 우위가 확산되고 호가 매물을 중심으로 급매가 점점 증가합니다. 중개소는 극급매, 초급매라고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상투장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락 6개월이면 이런 현상. 그럼 1년 정도 지나면요. 급매물이 아예 증가해버립니다. 노골적으로. 집값도 엄청 떨어져요. 매수 절대 우위입니다. 자, 하락 매수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급매 급격하게 증가해요. 중개소는 바닥장이라고 막 강조합니다. 근데 1년 떨어진 게 바닥이 아니에요. 보통 2년에서 5년 빠져요. 자, 개별 판단을 해가지고 거주 전체를 한번 비교해 봐야겠죠. 이제 이때는 광역적으로 특히 집값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자기 살던 곳만 보면 안 돼. 전체를 봐야 돼. 가격 폭락 마지막으로 초급 매물이 증가합니다. 매수 절대 우위 장세 한 2년 5년 후에 폭락 매수 가능하고요. 헐값 매물도 증가하고요. 중개소는 이제 하락. 자, 조정 적극적이죠. 그럼 여러분들 서울 전체를 비교해 가지고 광역적으로 비교해서 매수를 하면 돼요. 대략 한 2년에서 4년. 이 흐름 꼭 기억하시고. 자, 이제 갭투자 대폭락의 원인 제공. 재밌는 게 갭투자라든가 다주택자들은 상승장에는 이 폭등의 원인이에요. 그런데 하락장에는 폭락의 원인이 갭투자와 다주택자예요. 이거 볼까요? 자,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참지 못하고 갭투자. 심해지는 대출 규제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실거주 하고 싶어도 갭투자. 넘쳐나는 유동자금으로 왠지 현금 갖고 있으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갭투자.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에이 전세 살 바에는 전세 끼고 하나 잡자. 자,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갭투자 놀라워요. 7년째 뛰었는데 갭투자에 대해서 제동을 걸지 않은 이 현 정부의 정책이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집값 잡을 의지가 없다. 자, 그런데 이 갭투자라는 게 누가 갭투자하는 줄 아세요? 지금 다주택자들은 갭투자가 많아요. 그 다음에 외지인들이 주로 갭투자하겠죠. 그 사람이 뭐 실거주하려고 집 잡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일반인들 갭투자 많이 합니다. 특히 무주택자, 1주택자들이 많이 해요. 자녀 명의로 갭투자 많이 합니다. 상승장에는 집값 폭등의 원인이지만 폭락장에는 집값 폭락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이제는 이것밖에 안 남았죠. 왜? 이거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는 상승장 끝나가는 시점이니까. 자, 여러분들 부동산 거품 이게 바로 폭등을 형성하는 건데 부동산 폭등은 정부 불신이 가장 컸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불안심리 계속 뛴다는 이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는 거야. 다주택자들은 이 상투장에
계속 집값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왜? 매물을 내놔야 하는데 버티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누진세 때리라고 노래 계속 부르잖아요. 종부세라든가 보유세 엄청 때리고 누진세 때려라. 그런데 안 때리잖아요. 지금 때려야 하는데 안 때려. 왜 이렇게 다주택자들을 봐주는지. 자, 그 다음에 1주택자들도 이제 불안하니까 하나 갖고는 불안한 거야. 그래서 추가 매입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거나.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매입해가지고 우리 그 고위공직자들 취업할 때마다 뭐 그 주소를 딴 데로 옮기거나 딴 사람 이름 잡거나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공직자들이. 자, 추가 매입. 아들 이름으로 잡거나 갭투자하거나. 자, 그 다음에 또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영끌 매입을 하는 거야. 그냥 영혼까지 끌어당겨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또는 갭투자하기도 하고. 결국 집값이 급등하고 호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이걸 참지 못하고 지금 매수하는데 사실 지금 막판을 향해서 치닫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품가를 매수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폭락할 때 엄청난 손실을 봐요. 제가 아까 그 흐름 얘기해드렸잖아요. 집값 거품 요인 6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그러면 집값 거품 요인은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임대주택 사업자의 지금 매물이 잠기고 있죠. 왜 매물이 잠긴 줄 아세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고 혜택을 유지해서 말소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혜택도 있는데 말소 때까지 기다리게끔 만든 거야. 빨리빨리 이렇게 내놓게끔 유도시켜야죠. 아니면 중과세 때려버리겠다고. 소급적인이 문제입니까? 지금 집값이 너무 뛰어가지고 나라망한 게 생겼는데. 다주택자 매물 잠겼죠 지금. 왜? 보유세는 별 볼 일 없고 누진세도 안 때리면서 양도세만 엄청나게 때리니 누가 팔아요? 이거 양도세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면서 누진세 때려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안 토해내고는 못 빼길 것 같아요. 갭투자, 투기 사실상 천국입니다.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전세 끼고 하는 투자, 투기의 천국. 외지인 1주택자 이 사람들이 투자도 확대하는 것이 문제예요. 과거에는 1, 2년 전에는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폭등시켰다면 지금은 외지인들이나 1주택자가 집값을 폭등시키고 있어요. 정책 당국자의 어떤 신뢰가 부족합니다. 집값 주도 성장한다는 의심 갖지 않아요? 부양책 쓴다는 의심 갖지 않아요? 대통령이 사과를 했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일까요? 자, 무주택, 1주택 이 사람들이요 지금은 집값 폭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요. 뭐 솔직히 집 없으니까 당연히 불안한 건 맞아요. 이 정책이 이 모양이니 당연히 저부터도 집 매수하려고 하겠네요. 불안하니까. 이 불안감 때문에 영끌 매입하고 갭투자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갭투자, 전세 끼고 하는 투자도 영끌이나 똑같아요. 이자만 안 나갈 뿐이 집값 떨어지면 경매당한다고요. 집값이 여러분들 저희가 투자한 금액 이상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강력한 대책이 없습니다. 결국 대출, 청약, 규제지역 이런 것들만 반복해서 규제가 나오니 뭐 대출 규제, 청약 규제, 초정지역 이딴 것들만 24번 나오니 집값이 잡혀요? 진짜 잡아야 할 것은 갭투자,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 그 다음에 뭐 토지거래 허가제 이런 걸 센 걸 때려버려야죠. 그래서 이 6가지 때문에 집값이 계속 거품이 생긴 거야. 자, 이제 부동산 근로소득과 자영업자비의 불로소득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보면 근로소득자와 제조업, 자영업자들은 다 정상적으로 누진세를 내고 있잖아요. 보세요. 임대주택 사업자. 서울 소형 아파트 50채를 매수했는데 8천만 원 임대 소득세 결국 98만 원밖에 안 내고요. 종부세도 없어 이 사람들. 물론 이게 언제 등록했냐에 다르지만 정부가 계속 권했을 때는 이래요. 200억까지 올랐어요. 여러분들 집값 50채 투자해갖고 200억. 겨우 20억 투자해서 200억까지 올린 사람들 많아요. 불로소득이네요. 그런데 양도세도 10년 끌고 간 사람들은 세금 없어. 자, 근데 근로소득자 보세요. 땀 흘려 열심히 일합니다. 8천만 원 근로소득, 세금 무려 900만 원이나 때려요. 그리고 뭐 이것도 뭐 연금이네 뭐 이런 거 빠진 거 보면 더 나가죠, 사실상. 세율 11%, 불로소득 없어요, 아예. 근데 여기는 불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아예 뭐, 여기는 불로소득 자체가 없는 거고, 여기는 불로소득 이렇게 많은데도 세금이 없다 이거예요. 제조업자 보세요. 공장을 짓거나 임대하여 직원을 고용하여 물건 생산과 판매 200억 제조 기업 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세 20%를 내고 지방소득세 2%를 냅니다. 여기에 무슨 불로소득이 있겠어요? 없지. 이처럼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이렇게 엄청나게 내는데 임대주택 사업자는 이렇게 돈을 벌고 불로소득도 별로다. 여러분들 집값 거품이 계속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한번 볼까요? 자, 거품 언제까지 계속 켜질까? 지금 2007년에 폭등했죠, 이렇게. 그래갖고 쭉 내려가다 2014년 바닥 찍고 또 올라갔죠. 자, 2020년 현재 여기입니다. 7년째 폭등해갖고 이제 올해 8년째예요. 지금 제가 1, 2, 3위 했는데 결국은 올라가기 2021년에 올라가고 있어요. 추가 상승. 이거 집값, 뭐 지방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수도권 집값 이거 떨어뜨리려면 강력한 대책밖에 없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지만 갭투자, 다주택 이런 거 안 하면요 안 잡혀요. 이거 지금 왜 안 잡히냐면 과거 같으면 잡혀. 근데 지금은 워낙 지금 불안한 상황이야, 심리 자체가. 그래서 강력한 카드를 꺼내야 하는데 맨날 뭐 공급 대책, 공급 가지고 지금 집값 잡을 상황이에요. 자, 지속 추가 상승, 이것도 가능성이 있어요. 내년에도 뛸 수 있습니다. 코로나라든가 어떤 정책에 의해서 만약 시큰둥하다 뚝 뜁니다. 결론은 사이클상 상식적으로 이렇게 툭 떨어지느냐, 현 정부가 계속 강력한 대책이 안 나와서 폭등하느냐, 정부 주요 부처 고위공직자 다주택 비율 한번 볼까요? 이거 보시면 진짜 한심해요. 물론 2020년 기준입니다. 보세요.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9명에서 20, 해양수산부 20명에서 9명, 교육부 80에서 33, 10에서 4, 62명 중에서 22. 이게 다주택자 수예요. 15명에서 5명. 전체적으로 50%, 51%, 45, 41, 40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공직자들의 현황이야. 어떻게 다주택자들이 반절에 가까이 돼? 아니 평생 월급으로도 월급도 세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연금만 받아먹고 살아도 되는데 이 집까지도 이렇게 많이, 그러니 집값 떨어뜨릴 의지가 있겠어요? 대통령이라면, 국회의원이라면 바로 이런 사람들 두드러 잡아야죠. 제 말 틀린 거 아니잖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자, 청와대 봅시다. 그나마 청와대는 상대적으로 적네요. 어찌됐거나 그래도 2020년에 29.8로 늘어났어요.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 아주 100명, 30% 정도 되는데, 자, 사법부 여기도 뭐 18%, 정부 27%, 거의 3분의 1이 이 정부 다주택자들이에요. 지자체 25%, 전체적으로 26%. 여러분들 이렇게 고위공직자들, 특히 현 정부 하에 있는 이 정권들, 이 정부 부서, 이 사람들 심각하죠. 여기 국회의원들 한번 봤더니 현재 아파트값 4억이 국회의원들 16억, 4배 벌었고, 4배나 많고요. 상위 10%는 37억으로 9배나 많아요. 일반 국민들보다. 물론 당연히 뭐 이 사람들 많다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해요. 근데 상승률 23%인데 43%, 70%. 무주택자들 39%, 26%. 자, 여러분들 무주택자들은 얼마나 지금 39%는 돈 하나 못 벌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파트 가지고 있는 국민들보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돈을 벌었어. 즉 집값이 뛰는 바람에 정부 돈 벌었지, 국회의원들 돈 벌었지, 공직자들 돈 벌었지, 국민들만 개거지가 됐네요. 자, 3월 아파트 대폭락, 수도권 초급매 살 사람 실종. 지금 사다리가 쭉 있는데 끊겼네요. 투기 세력만 살찌는 아파트 사다리, 공직자들만 살찌는 아파트 사다리. 이제 이런 양극화 좀 없앱시다. 부동산도 주식이나 금처럼 상승과 하락의 부침이 크기 때문에 파도를 잘 타야만이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부동산으로 자산을 증식시키고 내 집 마련과 재테크를 제대로 하고 싶어서 유료 상담을 받을 분들은 10,000명 부동산의 꿈과 학교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면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